인생 N모작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모작을 넘어서 삼모작, 또 이제 N모작까지 가는데 평생 현역 일 관점에서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안내서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는 지원 제도 중에 흥미로운 부분 또 활용성 높은 자격증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퇴직자에게 주는 퇴직 준비에 필요한 자세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은퇴 시대를 맞이하면서 20년 전에 생긴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이 개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 정도의 정년을 퇴직하는 것이 정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면은 당연히 쉬고 금방 기대 수명에 이르기 때문에 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아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쉬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약 한 1, 20년 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진화해서요. 많은 시니어들이 인생 3막뿐만 아니라 4막, 5막 많은 분은 N막이라고까지 다시 삶을 준비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일에 관련된 인생 산모작 개념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먼저 주된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 평균 50대 초반에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취업의 과정을 거치는데 약 2년씩 2번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그때는 기본적인 기존의 일자리에서 조금 벗어난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사회공헌 일자리라든지 재취업 일자리 같은 것이 나와서 은퇴 시간을 늦춤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의 그 시기를 늘려준다. 다분히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인생 산모작을 설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요새 이제 파이어족도 있으시지만요. 과연 그것이 좋을지는 조금 더 지나 보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도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쉰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까 있어서 일이라는 것 특히 평생 현역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신중년 인생 산모작 설계 지원 안내서라고 굉장히 촌밀하고 방대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지원 시스템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이렇게 신중년 인생 산모작 설계 지원 안내서를 검색을 하시면 그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안내가 됩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는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제 경험상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발췌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꺼운 지원 안내서는요. 기본 정보, 경력 설정, 경로별 서비스 기관 이렇게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촘촘하게 기본 정보를 알아야 될 것은 사회보험, 건강관리, 재무관리, 평생교육 이런 것들과 어떤 지원 시스템이 열려져 있는지 또한 인생 산모작을 설정하기 위한 경력 설정 단계에 어떤 지원 단계가 있는지 또 다양한 일과 활동 경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부분을 하나씩 촌밀하게 드러내 있고요. 이 중에는 창업부터 해서 사회공헌 자원봉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대한 정보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성공적인 인생 산모작이라는 전문 지원 기관과 함께하는 그 평생 현역으로서의 그런 일자리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정보와 교육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무료 평생 정보와 교육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법 등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자료가 2020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근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공무원이라든지 연금을 받고 있거나 어느 정도 지원이 급하지 않은 분들은 제외될 수 있는데요. 지원하는 폭도 자기 부담금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비의 약 45에서 85%를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이 있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함으로써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이럴 때는 고객 상담센터 1350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찾아보시면 내가 들을 게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건요, 한국 폴리텍 대학의 직업훈련입니다. 여기는 신중년 특화 과정이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특이한데요. 그 자동차, 보건, 특수, 용접, 시니어 헬스케어, 전기, 에너지 설비, 인테리어, 이렇게 좀 뭔가 구체적인 그런 것을 대학 수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입학생 특전을 보게 되면은 국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요. 또 수당 및 교통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죠. 당장 은퇴하고 나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직업훈련이야.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또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시니어들, 특히 퇴직자들을 본 결과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일하셨으면 아주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시를 쉬고 학습함으로써 재정비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퇴직 후의 그 설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그 추천 사례로 말씀드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족들과 퇴직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3년만 주기를 바란다. 이때 내가 쓸 비용은 이 정도고 그 이후에는 뭘 하겠다라는, 물론 이것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너희가 너무 과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3년을 그렇게 절실하게 준비하고 특히 차곡차곡 교육을 받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경험 기반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한국 폴리텍 대학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막상 대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촌밀한 부담감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받고 있는 그 혜택 범위로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도전해 보는 것과 아예 그냥 모르고 혼자서 개념을 생각하거나 유튜브나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요, 서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최소한 더 자신의 생각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요새 귀농, 귀촌, 귀여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 공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 가보시면요, 제1의 그 지방의 목표는 뭐냐면 인구수를 영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젊은 분들도 있지만 은퇴자, 퇴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지원 체계가 촌밀하고요. 외지로 갈수록 그 혜택은 더 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선배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된 것은 내가 그냥 빡빡한 직장 생활 도시를 벗어나서 다시 귀농, 귀촌,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무조건 그 달려들어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 특히 촌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물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통에 잠시 그 관심을 가지고 종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그 살아있는 프레시한 농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통이라는 과정 속에서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죠. 배송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수요, 특히 그래서 저도 이제 SPC라는 곳에서 해피포인트를 총괄한 경험인데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개념을 보니까 그나마 퇴직자가 가져가기 쉬웠던 게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은 재고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즌도 안 타고 특히 관리할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코로나로 요새는 그 고통스러워하지만 이전에는 문방구라는 곳이 굉장히, 아니면 철물점 이런 것들이 따박따박 안정적인 그
기본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아이템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귀농, 귀천, 기어 이곳에서도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인 농산물을 내가 짧게 배우고 하겠다라는 것은 과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도시에 살시던 분이 농촌에 가서 그곳의 생활 습관에 어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요, 주로 조금만 벗어나면은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북한강 쪽을 낀 그런 지역에 사시는 전원 마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후회하고 돌아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후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저도 퇴직 후에 아시는 지인분들과 같이 농촌에 대한 교육도 받고요. 그러면서 또 직접 아주 작게지만 같이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도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맞지 않겠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 나는 괜찮지만 가족들이 과연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기엔 내가 너무 젊은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이러한 정확한 교육을 받고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이 굉장히 촌밀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꼭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밟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신중년 자원봉사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자원봉사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의 삶의 제가 느끼는 돈의 금액이 아니라 삶의 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를 도울 때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요, 주로 주부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원봉사 포탈이라는 걸 만들어서 포인트도 주고 지원을 하겠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신들이 하시는 일이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 그것으로 인한 뿌듯함을 더 크게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퇴직자들의 일의 영역이 줄어들고 특히 사회 서비스형이 늘어나면서 사회공헌 자원봉사 서비스가 중요한데요.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생활 편의, 주거 환경부터 해서 환경보호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자신에게 문제를 방향을 쏟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의 이야기는 아파트 값이 올랐대, 아니면 돈이 얼마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첫 번째 원칙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이든 아니면은 자신들의 만족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에 대해 봉사를 함으로써 그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행복을 주는 건데, 이분들의 모임은 너무나도 추천할 만하다. 특히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그 음악예술, 문화예술 쪽을 향유하시는 분들의 모임도 굉장히 즐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이제 차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웠을 때,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사회에 뭔가 하고 싶을 때는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두신 자녀 학부모들은 아실 텐데요. 요새는 봉사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1365 자원봉사 포탈 여기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한번 문을 두드리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도 최근에 자녀 때문에 이제 야간 순찰을 하는 것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할 경우인데, 그때 이제 같이 뜻깊은 어떤 친구가 그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는. 그래서 그곳에 저도 이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 여기서는 퇴직했으니까 60대 초반이겠죠. 그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까?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그 지역사회 중에 좋은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물론 그분들이 자영업자라면 그것이 굉장히 커뮤니티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관심 있는 것은 특히 이제 등산을 많이 가시는데요. 저도 이제 산에 너무 꽂혀서 3년 정도는 맨발로 북한산 전역을 다 다녀보고 뭐 알프스 히말라야까지 맨발로 밟아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그것에 꽂혀서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산림 등산해 보신 분은 알지만 이 산림 일자리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산에서 뭔가를 하네라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니어들이 인생 뭐 5막, 6막까지 사시는 제가 어르신 지금 8학년 넘게 되시는 분들을 뵀는데요. 그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처음에 이 숲 생태 관리인 숲길 등산 지도사, 뭐 영상 숲 코디네이터, 그리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은 매일 어린이들이 왔을 때 유치원생들이겠죠. 그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설명하고 지금은 노인 일자리로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당신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얘기를 했던 말씀을 듣는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하느냐? 뭐 많이 산다면 이거 대체 어디서 하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산림청에 전화해 보시거나 산림청에 조금 검색을 해 보시거나 문의를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도 누군가 아시는 분들이 벌써 즐겁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TO가 적기 때문에 뭐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에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기회가 오고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자격증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채용시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이 뭐냐? 지게차 운전기능사, 그리고 한식 조리 기능사, 전기기사 뭐 이렇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구전을 통해서라도 또 경험자를 통해서 지게차 운전이 된대. 한식조리 해볼까? 뭐 전기기사를 하면은 아파트 관리가 돼서 좋대. 그리고 요새는 이제 아파트 안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뜬데 이제 환경이 되니까 대기 환경기사가 필요할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자격증도 지금 베이비 부머가 초기에 나왔던 분들 한 10년 전쯤에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좌충우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상담을 하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은요, 무려 자격증을 100개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뭐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당신의 삶에 대한 철저함과 준비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격증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장에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가 요구 채용 보증을 하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활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명심하고 결국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알고 싶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구인 공고를 통해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어떤 게 잘 되느냐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게차 운전 기능사, 용접 기능사 근데 나이가 5, 60대에서 용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해보신 분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전기기사, 기능사까지는 되겠지만 기사 따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 그럼 내가 특히 이제 문과나 인문계 출신인 분들이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상당히 적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읽고 그 수요를 파악하는 분들은 기회를 잡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란 게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됐고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 유튜브 PD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서 귀동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연관 없는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뭐 디자인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지인을 따라서 촬영 현장에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을 보니까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시작한 일, 별로 겨우 2, 3년 전에 시작한 일인데 그것이 지금은 조합이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겠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집어 놓아서 보면 저도 3년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뭐 미약하지만 편집도 하게 되고 아주 간단한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갭의 차이가 3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전문성으로 자격증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주 대단한 분들하고는 비교를 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배하시는 분을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먼저 하셔야 됐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50세 넘으면 저도 50개 넘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엄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들어서 도제식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고 훈련하신 분들은 그러한 자격증을 얻고 또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 굉장히 부러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목수부터 미장 모든 건설 혼자서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배관까지요. 그런 기능, 물론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경험 때문에 특급 기술자로 불리면서 주로 중요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운 것은, 그 기술인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여전히 지금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건강이 되고 체력이 된다면, 시작을 한다면 늦지 않을 거다. 이런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을, 꾸준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죠. 근데 활용 현황을 보면요. 지게차 실제로 3년 동안에 약 2만 4천 건 정도 되니까요. 나눠보시면 연간 8천 건 정도, 네, 그렇게 8천 명 정도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와, 이거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식 조리 기능사, 전기 기사.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20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레드오션일 수 있고요. 이곳에 뛰어들었을 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흐름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생겨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처럼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한 수요도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보건사 서비스, 특히 이제 돌봄 영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빈자리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면, 특히 일자리에 있어서는 어떤 공공 영역에 일자리가 생기냐면요. 메이저 어떤 공공기관이 있다면 그 공공기관에 서포트하는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대한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미국의 일자리 중에서도요, 환경청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노인 일자리의 가장 신중년 일자리의 핵심으로 삼고 베스트 프랙티스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 특히 환경 같은 거 어디에 이슈가 있고, 그러면 그곳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관심을 가지면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내가 이것까지 따야 돼라고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아니라면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이나 도제식으로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한번 내 취미가 어떤지를 테스트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굉장히 좋아 보이죠. 커피 하는 거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9 to 6, 9 to 6는 저리 가라고요. 7 to 11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을 감당하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해야 돼? 굉장히 촌밀한 그 고민이 필요하고, 미용사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미용사 분들을 부러워하게 되는데 머리는 계속 깎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장도 이미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살림기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혼자서 끙끙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세무 처리를 할 때 제일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이해하기 어려웠죠. 지금은 너무 좋아졌지만. 근데 제가 배운 노하우 꿀팁 하나는, 이제 퇴직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을 할 때 너무 바빴지만, 그러면은 그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담당자 공무원들을 만나면요, 이분들은 굉장히 수준도 있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해 주면요, 그 세금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되고요. 해결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대해서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서울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좀 작아 보이죠. 그러면 지자체, 특히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 가면은 어디나 항상 고용 상담을 하는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동네에서는요, 그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물으면 될까요? 누구한테 하면 가장 잘 알까라고 하면 이분들은 촌밀한 망으로 해서 어디를 가보세요라는 정보를 주시게 됩니다. 그럼 그 정보로 한 번만 다시 가서 상담을 받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니 꼭 참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 관점에서는 인생 3모작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시니어들은 인생에 있어서 N모작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투자라는 것도 만약에 그것까지 낀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퇴직하고 나서 멈춰서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잠깐 멈춰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멈춰서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깐 알아보고 움직이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고용, 일자리, 그리고 복지, 문화 이런 쪽에서 다방면으로 공직자들이 너무 촌밀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을 하셔서 물어보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별거 없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바닥부터 하셔야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아무리 임원이고 대표였고 이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제 인생 이막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체계 갖춘 곳이 아니라 대부분 1인이나 아주 자영업이나 이런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흐름은 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부터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농촌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팁을 들어보면요. 3년 동안, 초기 3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기라는 게 있는데 그 사기의 삭자를 찾아가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일당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해하는 시장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실패를 많이 했지만 창업에서 아직까지 성공하고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처음 자세가 틀립니다. 처음에 필요한 그 밑바닥의 지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간에서 천천히 차근차근 그 바닥 일부터 배우고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뚝심과 저기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어떤 대기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에서 임원까지 가신 분들을 차근차근 보면요. 그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밑바닥에 굳은 일부터 알고 어떠한 그 신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저도 파리바게트에 5천 개 매장을 전체를 다 보면서 실제로 방문도 하고 잘 되는 이유를 뽑아왔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 뽑는 것은 그 사장님의 가맹점주의 태도였습니다. 그분들은요, 마찬가지로 밑바닥부터 파악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새롭게 개선하고 그런 아주 작은 것이 입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성공 노하우가 되는 똑같은 매뉴얼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중년 이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인생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서는 인턴처럼 맛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올인해 보고요. 그리고 다시 멈춰서 비우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생각하는 삶이 이게 맞나?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는 아무래도 죽음의 시점이 더 가까운데요. 웰다잉 관점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시간 투자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한 내일을 할 정도의 설레는 일인가? 이런 질문들도 한 번쯤은 해보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경륜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좀밀하게 잘 되어 있는 보고서가 이미 있고요. 이 정보지를 한번 들춰보고 한번 전화해보고 방문해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당신이 가진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 한번 부딪혀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퇴직 그 다음에 이후의 인생
2모작, 3모작, 그리고 N모작. 이것은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준비가 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설레임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